네,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마영 캐스터 대신 제가 함께 하는데요. 최근에 뜨거웠던 아시아 증시, 오늘의 흐름 함께 보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반된 움직임 보이는 중에 일본 증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AI 칩에 급증하는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는데요. 덕분에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증시에서는 TSMC가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중국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상해 증시는 오전장에 하락 출발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장을 지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의 강보합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들어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이탈 자금의 본격적인 회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열병식 개최 소식이 어제 강했던 방산주,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요. 소프트웨어, 2차 전지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제조 강국에서 소비 강국으로의 전환 중이라면서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소비 진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해 증시는 0.11%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텐센트와 알리바바, 샤오미 등이 하락하고 있고요. 더불어 HSBC와 AIA 등 금융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34%의 폭탄 세일을 진행하면서 재고를 덜어내려 했던 비아디, 결국 공장 생산량을 최소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2%대 하락하고 있고요. 또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 하웨이도 전기차 브랜드 럭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럭시드도 할인을 시작하면서 중국 자동차 가격 경쟁은 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니케이는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4개월 만에 39,0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드반테스트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AI 반도체 기업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는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시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증시 이번 주 흐름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니프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0포인트를 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25,00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선 테스트를 하면서 강세 캔들 패턴이 형성하는 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고, 특히 금융, 자동차, 산업재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고, 지오 파이낸셜이라든지 코타은행, 마인드라 등 주요 수익률들이 이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와 글로벌 유가 안정화 그리고 FTSE 지수 편입 기대가 시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외국인 투자자의 9,500원 루피의 순매도가 단기 변동성을 좀 유발하기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월간 파생 상품 말기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국내 매크로 지표와 기업 실적은 장기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이지만 글로벌 요인에 대한 경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인도의 기여도가 15%가 넘을 것이다. 한 인도 자산관리회사의 이런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이 됐더라고요. 이런 기대감이 이제는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 이 니프티 지수 보면은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현재 와 있거든요.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실제로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 지난 2023년 정도에 인도가 세계 경제 성장에 대략 한 16%를 창출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IMF와 정부기관들도 보면 올해 2025년도 인도 성장률은 6% 중후반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평균 6%대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과 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한국처럼 선진국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나 반도체 등 글로벌 테마 선언에 뭐 연동되진 않고 내수 중심의 실물 경제 움직임이 훨씬 더 주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섹터별 로테이션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편이라 내수 테마 중심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인데 만약 안정적인 수익과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 뭐 니프티 50 지수와 같은 대형 인덱스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알파 수익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하시면 뭐 중소형주나 뭐 내비 소비 성장 관련 테마 인덱스 투자도 좀 좋은 접근일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좀 크다라고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증시 역시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테마 중심의 접근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불확실성 시기에도 의미 있는 수익 기회를 좀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였습니다.